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낭심, 고환. 남자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약한 급소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있다면 말이죠. 오늘은 자신의 낭심을 붙잡힌 사람이 붙잡은 사람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과연 붙잡은 사람과 붙잡은 사람을 때린 사람 중 누가 더 과실이 크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님은 낭심을 어떤 부분으로 보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30대 A씨와 40대 B씨는 서울에 있는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의 어느 날 B씨의 부인이 집으로 물건이 배달돼서 확인하고 있는데 시비가 붙어서 A씨가 B씨의 부인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B씨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제 와이프님을 누군가가 때리려 했다? 눈 정말 돌아갈 것 같네요. 이에 화가 난 B씨는 다음날 오전 그 전날의 사건을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A씨가 달려들어서 B씨의 낭심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놀란 B씨는 A씨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여러 차례 내리찍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반격해서 전치 6주가량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보고 말리러 나온 A씨의 70대 어머니도 B씨에게 가슴 부위를 맞아서 전치 2주가량의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B씨의 낭심을 잡은 것은 물론 주먹과 발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서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부종과 찰과상 등을 입혔습니다. 낭심을 잡힌 후 폭주한 B씨로 인해 굉장히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둘은 쌍방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낭심을 잡혀서 가한 폭행이니까 정당방위가 됐을까요?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짐으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만약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정당방위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서 전체 6주의 상해를 입힌 점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B씨가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계속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놨는데도 때렸는지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판결문을 직접 봐도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아쉽네요. 제 생각에는 한 대 때렸더니 바로 잡은 걸 놨는데 계속 때린 것과 아무리 때려도 계속 잡고 있는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이 영상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형사재판에 대한 것이고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A씨와 그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에게는 2,600여만 원을, 어머니에게는 17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자에게 있어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낭심을 기습적으로 잡혔는데 본능이 아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A씨의 과실을 더 크게 봐서 A씨의 과실은 60%, B씨의 과실은 40%라고 했습니다. 물론 A씨가 더 과실이 크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손해배상을 전혀 할 필요 없다라는 식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줄어들긴 했지만 B씨는 A씨에게 1,370여만 원을, A씨의 어머니에게는 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원도 낭심을 남자의 자존심이자 급소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잡힐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만약 시비가 붙어서 누군가가 자신의 낭심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상황이 되면 이걸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잡혀 있으니까요.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낭심이라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보니까 와, 뭐 그렇게 낭심을 붙잡고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만지고 뭐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미리 한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붙잡은 손을 이렇게 펴야 될까요? 아니면 팔을 꽉 쥐어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할까요? 근데 나보다 힘이 더 세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같이 양손으로 하나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판결문들 실제로 하나하나 직접 찾고 다 확인해서 설명드리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꽤 괜찮은 채널을 보고 계신 거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